첫 번째 문제 만나보시죠. 네, 특징주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 얻어봤습니다. 오늘 섹터별로도 참 희비가 엇갈렸던 하루인데요. 그 궁금증 저희와 함께 하나씩 해결해 보시죠. 그럼 첫 번째 문제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열어주시죠. 네, 차트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함과 불안감 그리고 기대가 함께 공존하는 차트인 것 같은데요. 지난 5월 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답답한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이 일봉을 보더라도 참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상이 가실까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입니다. 어떤 내용인 건지 문제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횡보가 이어지는 원전, 신규 진입이 유효한 그 시기를 적으시오라고 원전에 대한 시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원전주 최근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는데요. 불과 전일만 하더라도 베트남과의 원전 협력으로 크게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또 그 추세가 완전 바뀐 모습이죠. 원인을 찾아보자면 루마니아 SMR 사업에 있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함께 참여할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최종 투자 결정이 연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된 거죠. 이전에 체코 원전 수주 미뤄질 수 있다라는 우려로 그 섹터가 급락했던 그 양상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뉴스케일 파워 CEO가 최종 투자 결정 내년이나 내후년쯤 나올 걸로 예상한다라고 인터뷰를 내놨습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올해 말쯤 그 결정이 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어서 오늘 그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입니다. 또 전일에는 미증시에서 오클로도 실적 미달을 발표하면서 소폭의 하락세를 겪었었죠. 이렇게 원전주들 박스권 장세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신규 진입 과연 언제쯤 유효할까요? 그 시기를 두 분과 함께 이야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원전을 언제 신규 진입하면 좋을까요? 라고 두 분께 여쭤봤더니 자, 3분기가 공통적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성화주 메이저는 4분기까지. 지금이 8월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좀 보아야 할 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올해 하반기 원전주 계속 살펴봐야 되는지 눌림을 공략하자고 적어주신 성화주 메이저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네, 뭐 3, 4분기 적어드린 거 보면 일단 뭐 역시나 올해 하반기에는 원전주는 계속 꾸준히 한번 좀 노려보자라는 이제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정부의 원전에 대한 계획들까지, 그러니까 이 국내 시장에서에 대한 모멘텀과 해외 시장에 대해서 모멘텀이 여전히 탄탄하다. 그러니까 최근에 원전주가 횡보세를 보이고 일부 조정 흐름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역시나 장기 펀더멘털은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이 주식남녀 방송에서도 조방원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선방사는 그렇다 치는데 원전주는 빼놓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이유도 여기에 포함되는 이 장기 펀더멘탈은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 한국 정부에 대한 대응들부터 좀 풀어드리자면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 그 38년까지 핵 발전량을 좀 늘리고 대형 원전 2개 그리고 소형 원전 1기를 또 신규 또 건설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확정이 된다라 그러면 우리나라도 원전에 대한 비중을 35%까지 끌어올리고 이 무탄소 시장의 이 70% 목표를 좀 맞춰가는 그런 정책적인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는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해외에서 좀 수주를 통해서 찾았었는데 지금 국내 시장에서도 특히나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정치적인 불안정 때문에 원전주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원전에 대한 신설 기대감까지 잡힌다라 그러면 이제 정치적 리스크는 좀 떼고 봐도 되지 않는가? 그럼 이 시장은 이 국내 시장에서의 이 원전의 모멘텀은 저는 여전히 갖고 갈 수 있는 재료가 아닌가? 좀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로는 글로벌 흐름도 원전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미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르네상스 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특히나 우리나라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이 원전에 대한 이 주력 산업에 대한 우리 한국의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이런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계속 이 미국의 그죠 글로벌 시장의 흐름의 원전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이제 어쨌든 조정을 좀 받아가고 있는 이 원전주에 대한 흐름을 좀 내가 어느 타이밍에 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적어드렸던 것처럼 저는 눌림 매수를 좀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눌림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일단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텐데 현 시점에서는 저는 이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현재로서는 부재하다 보니까 쉬어가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나름 조정을 받고 직전에 저점대 지지라인 때라든가 또 박스권 하단에 또 부딪히는 과정이 나온다라 그러면 이 직전 저점의 지지라인에 이 마이너스 5% 내외로 1차 매수를 가져가 보시고 그 이후에는 한 2차 매수 정도는 이 시장의 뉴스들이 이 뉴스 플로우가 흘러나올 때 그 흐름을 따라서 2차 매수를 잡아보신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현 시점에서는 뭐 올해 하반기 안에도 원전주에 대한 트레이딩은 다시 한번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종목들을 좀 찝어드리자면요. 일단 뭐 코어 체인 파트에서는 한전 KPS가 좀 탄탄하기도 하죠. 아무래도 이제 신규 수출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 정비 수익은 계속해서 좀 후행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한전 KPS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신규 원전에 대한 시공 관련된 내용 나온다 그러면 현대건설 빼놓을 수가 없죠. 그죠? 현대건설에 관련된 포인트 보셔도 좋고 그리고 SMR 시장이 최근에 계속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소형원전 시장 본다라 그러면 역시나 두산에너빌리티 그래서 뭐 한전 KPS,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뭐 원전 시장에서 항상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대장주들인데 이 종목들의 흐름들은 앞서 말씀드린 흐름처럼 눌림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보셔도 충분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한전 KPS랑 현대건설 말씀해주신 종목들 중에 두산에너빌리티 빼고는 지금 어느 정도의 좀 눌림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도 수준이면은 뭐 신규 진입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시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요. 한전 KPS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이 이런 구간이에요.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고 박스권에서 재료가 없으니까 횡보하고 있는 구간. 사실 시장에서는 이 재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특히나 대한민국 주식시장 완벽한 모멘텀 장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멘텀 장세에 이 재료가 없다라 그러면 수급이 부족한 밀려나야 되는데 밀려나지 않고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거나 박스권 하단을 명확하게 지지받아주고 있죠. 이런 자리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눌림 자리에서 1차 매수 들어오고 모멘텀 발생하면 2차 슈팅 나오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1차 매수가 지금 한전 KPS 같은 종목들은 유효한 자리다. 다만 이제 보셔야 되는 종목으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좀 아직까지는 너무 고평가돼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차트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직전 고점 대비 벌써 11%나 밀려 있어요. 그럼 여기도 어느 정도는 일정 구간 지지를 받는 라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물론 이제 한전 KPS라든가 현대건설만큼은 아니지만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분할 관점을 조금 더 쪼개서 본다라 그랬을 때는 지금 현 구간도 1차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하준 매니저의 원전 공략법 들어봤고요. 다음은 이해나 대표님인데 역시나 3분기 그리고 분할 매수를 적어주셨어요. 네, 저는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두산에너빌리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베트남 진출과 관련해서 한국 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이 차익 실현 매물의 출회로 마이너스 5%로 또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베트남과의 협력은 이 추가 수주가 아니기도 했고요. 또 이미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두산에너빌리티는요. 지난 1년간 주가가 약 300% 이상 상승을 했고요. 현재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퍼도 150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자체가 이 밸류 부담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 양도세 대통령실의 대주주 기준 발언과 또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좀 하락폭을 키운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러나 이 이치상으로 보셨을 때도요, 여러분, 이 조방원이 상반기에 코스피를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주도권을 다음 주자들에게 넘겨줘야 될 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반도체와 2차 전지로 주도 섹터 이전이 이뤄지는 단계인데요. 이렇다 보니 당연히 수급이 조금 더 이 원전 부분에선 제약적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좀 더 갈 것을 욕심내기보다는 시장의 그 순환매가 도는 당연한 이치로 좀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추가 수주 모멘텀이 좀 중요한 여부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뉴스케일 파워와의 소율 모두 원전도 계약 체결 가능성이 이제 시기가 지금 좀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실체화가 확인되는 구간에서 이 다음 랠리의 촉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KB증권도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목표가를 89,000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잠깐 그 차트를 보시면
방금 성하준 매니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한 2달여간 가까이 6만 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6만 원을 2개월여간 지금 지지하면서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만큼 여기를 깨낼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깨고 내려오면 사실 네. 나 사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전혀 깨질 않고 있으니까 야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매수가를 저도 6만 원으로 보고 있고 사실 2차 매수가가 올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시장의 흐름을 좀 더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6만 원 초반 부근에서는 지금 매수 시점으로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원전 자체가 지금 여러분 대원전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 후에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은 저 역시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인 전망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6만 원대 초반이 오면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그 이후에 방향성을 다시 한번 탐색을 해보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